박사 지기열입니다. 저희 김포는 지역적 특성이 내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닷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강과 운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 운하를 건너기도 하고 재밌게 노시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사고도 일어나고 할 수 있어서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려는 순환구조대에 찾아왔습니다. 이 순환구조대의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이분들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순환구조대장입니다. 예. 저 연세하는 병원장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네. 그 원장님이 하시는 유튜브 봤는데요. 아, 신통 박사요? 너무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어차피 제가 가진 것들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내용이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리 치료도 받고 뭐든지 예방이 중요하니까요. 예, 예. 맞습니다. 아, 근데 제가 항상 출근하면서 이렇게 보는데요. 수산구조대가 여기 있는지는 몰랐고 그러셨구나. 오늘 예. 있으니까 수산구조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저희 벌써 12년 됐습니다. 아, 그렇게 여기가. 오래되셨어요? 예, 2012년도 아래뱃길 개항하면서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그러시구나. 순환사고 대비하기 위해서 네. 이 순환구조대를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네. 여기다 발족을 시켰습니다. 맡으신 범위가 하나교나 저쪽에서부터 저 밖에 행주대교. 예, 거기까지. 저희 관할은 네. 벌말교부터 관문, 저 한강 쪽으로는 행주대교 있는 데부터 한강하구까지. 그다음에 수상에서 사건이 없을 때는 이 펌프차를 이용해가지고 육상에서의 어떤 화재, 구조, 구구 뭐 이런 활동까지 소방 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유, 굉장히 많은 일과 큰 일을 하시네. 네, 원장님 제가 또 자세한 건 들어가셔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예, 예. 일로 오시죠. 아유, 안녕하세요. 신통 박사 지기열입니다. 아유,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여기가 일종의 통합 관제실 같은 분위기네요. 이제 저희 순환구조대에서 평상시에는 이제 행정 업무도 처리하고 출동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여기서 하고 또는 이제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배도 점검하고 차량도 점검하고 훈련도 하고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배를 모실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저희 이 소방정에 이제 항해사랑 기관사가 필요한데 그렇죠. 저는 이제 기관사 전공으로. 그럼 네. 해양대학이나 이런 데서 전공하셔가지고 네. 소방사가 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두 가지 자격증을 갖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면 해양대학 다니시다가 소방관을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이 소방 일을 하시게 됐는지. 제 동기 중에 서울 순환구조대에 먼저 합격한 친구가 아. 있어가지고 근무 환경도 좋고 보람차고. 친구분이 많은 정보도 주시고 영향을 주셨군요. 네, 친구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소방 공무원 되고 나서 이런 관련 자격증도 좀 굉장히 좀 많이 땄고요. 좀 자기 관리 이런 걸 좀 꾸준히 해야 되는 직업이라. 그렇죠. 이 직업이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죠. 가장 힘드신 일이 어떤 일이세요? 사고 현장들을 좀 접하게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면은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족하시고. 네. 그러면 가장 또 보람 있는 일도 있으셨을 거예요. 순환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장기 수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며칠 동안 수색했고 구조 대상자를 이제 발견해서 가족분들께 이제 인계했을 때 그래도 슬프지만 가장 보람찬 것 같습니다. 네.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릴 뻔한 가족을 다시 찾은 느낌이시니까 네. 또 이것은 순환 구조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때가 가장 보람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직원이 출동 명령을 받고 한강 쪽으로 나갔는데 젊은 여성이 투신을 했다가지고 급히 이제 출동을 해가지고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떠내려오는 걸 발견을 했어요.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구조를 해가지고 무사히 가족들한테 인계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진짜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아, 역시 우리 병원들이 최고구나. 라이프세이빙. 예. 저도 어떻게 보면 환자들 오셨을 때 너무 아프거나 못 걷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런 환자분들을 수술이나 치료를 해서 걷게 되시고 통증이 없어질 때 근데 가장 그게 제일 보람이 있고 최선을 다했으면 또 잔해가 남거나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참 지금까지도 저도 마음에 남는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굉장히 하시는 일이 저랑 그렇죠. 많이 예. 비슷한
중요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는 네. 입장에서는 네. 원장님이나 아니면 뭐 저희 구조대원들이나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긴급하게 출동도 하시고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위험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 백길이라든가 충돌 사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유의해서 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강 나갔을 때는 아. 수위가 밀물 때는 높아지고 썰물 때는 낮아지고 아 여기 하구니까 그러겠네요. 그러다 보면은 이 바닥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배가 그 모래톱이라든가 이런 데 걸려가지고 저희가 구조를 나가는데 저희가 오도가지도 못하게 꼼짝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면서 저희가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니터가 저기 다 있네요. 요 앞에 보이시는 모니터가 네. 시청 관제 시스템을 저희가 따갖고 와가지고 한 3, 40군데 정도의 저희 출동입니다. 네. 지금. 네. 네, 출동 나가야죠. 네. 예. 출동 딱 떨어지시니까 인터뷰 하다가 뭐 바로 준비하시고 싹 나가는데 1분? 1분도 안 되게 바로 가셔버리네. 많이 안 다치셨어야 되는데 차가 많이 깨졌네. 차 같은 경우는 그냥 단독 사고 같아요. 다행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 상황으로 다치신 분들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송은 따로 안 하신다고.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으셨어. 네, 제일 중요한 건 다치신 분 없어요. 네. 처음부터 내가 확실히 힘드시겠어요. 평상시에 양쪽 일을 다 하시는데. 이게 딱 임무는 정해졌지만 내가 어딜 가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거는 직원들 대부분 다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는 고양이 특별히 다 네, 저는 이제 수단 구조들은 처음이었는데 네네. 아이 선생님이 좀 이렇게 많고 도움을 주는 몰랐어요. 아무래도 주변에 이제 순환구조대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일반인들께서는 아마 인지를 못하고 계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들어가시죠. 아 근데 번개같이 가시네요. 지체를 못해요. 아 그럼요. 1분 안에 무조건 나가야 돼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가셔야죠. 화장실에 있다가도 네, 그냥 뛰쳐 바로 나와야 예. 됩니다. 오늘 출동하시는 모습까지 볼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해서 한번 가서 봤어요. 다행히도 아까 같은 경우 이제 구조사님이 네. 없어가지고 다행히 차만 좀 네. 손상이 된 상황이라. 출동하시면서 옷을 막 갈아입으시는데 출동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사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분에 담긴 의미가 어떤 겁니까? 우리가 흔히 골든 타임이라고 예, 하죠. 그렇죠.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면은 통합상황실에서 신고를 바탕으로 가장 가까운 구조대를 내보냅니다. 네. 보통은 1분 이내에 출동을 해요. 그래서 5분 이내에 무조건 현장에 도착하고 현장을 파악을 해가지고 중증 외상 환자라든가 아니면 심정지 환자들 같은 경우는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뇌사가 목숨을- 오기 시작하니까. 예. 목숨을 잃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예. 그런 출동하는 시간, 현장 가가지고 심폐소생술하는 그런 골든타임을 저희는 어떻게든 지키려고 생명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찬 소방관께서는 출동하시다가 네. 아니면 구조하시다가 뜻하지 않게 부상을 당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다친 적은 없습니다. 오, 다행이시네요. 저희한테도 오시는 경우들을 보면 무거운 수트나 장비를 메셔야 되기 때문에 허리 관절이나 발목 관절, 무릎 관절에 대부분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신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보면 장비 자체를 잘 갖추고 가야 되고 신발 같은 것도 정확히 딱 안쪽에 신지 않고는 발목이 돌아가거나 꺾이거나 해서 많이 다치신다고 그러세요. 그런 것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대장님께서는 더 오래 하셨으니까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저도 뭐 한 33년 아유, 소방 생활을 했는데요.
주로 이제 뭐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프거나 해서 병원을 가면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퇴행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처음엔 생각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제가 한 30여 년 넘게 누적이 돼가지고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허리 수술도 했고 오, 그러셨어요? 예,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고 발목을 접질려서 인대가 살짝 떨어진 적도 있었고 현장에서 살짝 뒤인 적도 있었고 아이고, 겪으실 건 다 겪으셨네요. 특히 발목 같은 건 비 올 때 아프실 것 같은데. 허리 때문에 아마 이쪽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주로 요 발목 자체가 그러세요? 네, 좀 그리고 이제 쥐가 네. 앞뒤로 이렇게 나더라고요. 양쪽으로? 네. 주로 이제 뒤쪽에 많이 나는데. 여기가 여기도, 아, 그래요? 그럼 그 위쪽 신경도 조금 검사를 제가 해봐야 그래서 되는데.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힘든 일을 하거나 해서 네. 근육이 뭉쳐서 나는 쥐가 아니고 네. 척추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네,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근육이 말라 있는 상태가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쪽 힘이 조금 떨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발 자체가 자꾸 요 발은 그래도 곧게 앞으로 가는데 이게 벌어져요. 예, 벌어진다. 예, 그게 이쪽 근육을 수축시키는 신경이 약하시기 때문에 그걸 보상하시려면 좀 천천히 걸으시면 되고 수술을 하셨으면 내 상태를 보고 치료도 좀 받아보고 전문의 의견을 좀 하셔야 나중에 수술한 부분이 위쪽이나 아래쪽이 막히거나 인전마디 변성이라고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냥 조금 시간 내셔서 내가 수술을 하셨으면 사진 찍어보고 확인하시고 하는 게 이 수술한 부위를 길게 안전하게 오래 가져가실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힘든 웨이트를 하시는 것보다 유산소 운동을 해서 근육량이 줄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수술을 해도 뒤쪽 백머슬 근육이 튼튼하시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같은 질환이라도 증상이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2차적인 질환이나 2차적인 수술로 가는 비율이 줄어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도 하시는 게 또 건강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일단 척추를 수술하면 조금씩 측만이 부분적으로 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관절이 아프거나 척추가 아프면 항상 약하지 않은 쪽으로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틀어지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은 빤듯하셔서 유산소 운동을 많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대로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소방관께서는 대부분 체력 단련이나 이런 게 또 기준이 있으시다던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체력 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걸 위해서 이제 직원들이 평상시에 체력 훈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 단련실이 다 마련이 돼 오, 있어가지고요. 그래요? 네, 거기서 체력 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 단련이나 이런 게 또 기준이 있으시다던데. 체력 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걸 위해서 이제 체력 단련실이 다 마련이 돼 있어가지고요. 원장님 여기 2층은요 24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쉴 수 있는 휴게실이 휴게 공간도 있고 예, 샤워실도 있으시고. 예. 여기 또 식당이 있어가지고 밥은 맛있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요. 저기 도담실이 있는데 예, 요 도담실은 이제 직원들이 주로 이제 체력 단련을 하는 곳이지만은 여기 모여서 정보도 교환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걸 저기 할 수 있는 사랑방이네요. 그렇죠. 들어가 보시죠. 네. 예, 여기가 도담실 내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로 러닝머신 주로 네. 많이 하신가 보죠? 지금 러닝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출동하시고 시간 되실 때 네. 운동을 하시는가 보죠? 4시에서 5시 그리고 이제 일과 이후에 좀 융통성 있게 체력 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게 호텔 그보다 더 좋아요. 북한산이 네네. 앞에 있고 강이 앞으로 딱 옆에는 카페가 자리가 돼서 이거 운동하고 좀 힘드시면 가서 차 네네. 한잔 하시고 이런 분위기로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대장님 운동 많이 하세요? 저요? 네.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주로 유산소 쪽으로 이제 뭐 러닝머신, 자전거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래 되셨으니까 이건 좀 그래도 젊은 사람이 자신 있다. 뭐 그쪽 근데 허리 불편하셔서 아주 네, 심한 제가- 운동 웨이트는 안 하시고 네. 뭐 허리 수술도 했고
이동현 네. 소방관님께서는 네네. 뭐 출동하셔갖고 다치시거나 불편하신 곳은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소방 특성상 화재 진압할 때 무게가 아무래도 좀 예. 있기 때문에 하중이 실리다 보니까 예. 부담이 가는 게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력 운동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예. 관절에 좋으려면 예, 예. 최근에 뭐 이제 웨이트나 근력도 좋은데 거의 유산소 운동을 저도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네. 운동을 하다 보니까 러닝머신. 런닝머신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 아. 그래서 처음에는 한 5 정도에서 이제 네. 좀 하다가요. 속도를 좀 높여볼까요? 속도 자체가 이제 갑작스럽게 지금 올라갔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부담을 주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빨리 걷는 거, 가볍게 뛰는 거, 빨리 뛰는 거 이렇게 속도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누시는 게 훨씬 더 건강 오래 위해서는 좋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하실 때는 바로 평지에 걷는 것보다 경사를 좀 올려주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허리도 반듯하시고 많이 뛰어보셨네요. 아 이게 힘드니까 아무 다른 생각이 안 드네요. 다른 생각이 안 나는데요 지금. 아, 속도를 늦춰. 몸이 움직이다 보니까 한 번씩 계단 내려갈 때 무릎에 한 번씩 이렇게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근력이 좀 더 부족하기 예, 주변 인대나 이런 것들이 앞에서 무릎을 딱 반드시 못 잡아주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증상이 계속 반복되고 통증이 좀 증가되는 양상으로 가시면 사진 한번 찍어보시는 게 좋고 네네. 위에서 뛰거나 너무 심하게 굽히거나 이런 동작은 십자 인대의 손상을 더 추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주의하신다면 오랫동안 운동하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뭐 앞으로도 뭐 생활이 많이 남았고 예. 또 체력은 또 기본이다 보니까 네. 열심히 계속해서 무릎은 한번 계속 통증이 되시면 네네. 검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참아하시려고 하니까 경치가 너무 좋고요. 예. 운동하시고 이렇게 와서 차 한잔 하시고 하시면 네. 딱 좋으시겠어요. 이동현 소방관께서는 출동 나가셨을 때 가장 그 인상에 남거나 하는 일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인상에 남는 출동 건수들이 직업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좋지 않은 경험인 거죠. 어머니께서 이제 그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녀를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본인도 이제 투신을 하셔서 돌아가신 예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일 가슴에 남고 또 마음도 아프죠. 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다, 아니, 또 너무 힘들다 하는 점은 없으셨어요? 이제 아무래도 화재 현장이 제일 힘들죠. 직원들이 무거운 장비를 맨 상태에서 활동을 하고 좁은 실내로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 실내에서 작업을 오랫동안 했을 때 체력적인 한계가 한 번씩 느껴지긴 한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 주로 이제 일하시기가 겨울이면 추우실 것 같은데 추운 상황에서 또 물속에 들어가시거나 하셔야 될 상황도 있으시잖아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뭐 춥다 그래서 이걸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아주 고문의 현답을 해주셨고요.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게 저희 임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비 오는 날도 있고 네네. 눈 오는 날도 있고 네네. 날씨 영향에 따라서 이제 그 사건의 발생 빈도나 내용들이 차이는 있습니까? 차이는 많이 납니다. 아, 이게 많이 납니다. 눈이 많이 온다거나 아니면 뭐 태풍이 온다거나 그래버리면 신고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의 밖에서만 생활할 정도로 영향을 주로 이제 미치죠. 소방관들은 맑은 날씨를 선호하시겠네요. 어떻게 네. 보면. 김포 시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시민들께 출동하거나 일하실 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셨어요. 예전에 이제 출동을 걸려서 저희가 나갔는데 이불을 털다가 이제 이불이 떨어진 건데 그 이불이 이제 나무 위에 걸친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현장 도착해서 보니까 네. 그 높이가 높았던 게 아니라 사다리 된다든지 하면 충분히 이렇게 회수가 되는 높이인데 그거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가서 그 이불을 회수해서 다시 이렇게 드린 적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맨홀에 핸드폰이 빠져가지고 이런 걸 신고하는 사례도 좀 있고요. 아무래도 본인이 생각하시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뭐 신고를 안 해주셔도, 왜냐하면 더 중요한 곳에 저희가 출동을 해서 인명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신고는 좀 신중히 해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빨리 출동해서 예. 귀한 생명이나 더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활동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순환구조대가 교통사고 현장이라든지 화재 현장도 출동하시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요. 저기는 또 뭔가요? 저렇게 좀 내려오시는, 오,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려오시네. 저런 고난도 훈련들 자체가 시민들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주 사뿐하게 내려오시는데요. 위에서 내려오시는데요.
높이가 얼마나 돼요? 대략 한 7에서 8m 정도 됩니다. 주로 이제 이 훈련의 목적은 어떤 겁니까? 저희가 출동을 나가게 되면 개방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네. 위층이나 옥상을 통해서 베란다를 진입을 들어가실 합니다. 수 있게. 네. 상당히 높이가 이제 좀 무섭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서움을 느끼기보다는 좀 안전하고 좀 신속하게 좀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저는 순환구조대라 그래서 그냥 배나 잠수복 뭐 이런 것만 줄 알았더니 불났을 때 쓰는 장비나 내용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차고 쪽 보시면 저기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네. 보러 가실까요? 예, 그러시죠. 여기 보시면 화재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요. 쭉 보시면 방화복입니다. 저희가 불이 났을 때 일반적으로 입고 아시는 가시는. 예, 그리고 저희 등지개라고 해서 화재 현장에 들어가서 공기를 공급을 받는 장치. 산소통. 예, 맞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제 헬멧들이 있는데요. 청색 헬멧 같은 경우에는 지휘관들의 표시를 합니다. 아, 이 빨간색 헬멧은 화재 현장에서 쓰는 구조대원 헬멧이고 네. 일반적인 구조 현장에서 쓰는 쓰는 구조 헬멧이 조금 나눠져 있군요. 아무래도 저희는 명령을 주고받기 때문에 확실하게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명확하게 좀 표시를 합니다. 분류가 돼 있어요. 네. 예, 이쪽에 있는 장비들은 저희 네. 잠수복인데요. 네. 습식 잠수복, 건식 잠수복이 있습니다. 아, 잠수복 자체도 나눠져 있다. 예, 이쪽에 보시면 조끼인데요. 저희가 순환사고로 나가게 되면 배 위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배의 물살이나 파도에 휘청이면서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선할 때는 조끼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헬멧들과는 또 다른 이제 순환구조용 헬멧입니다. 아, 요건 또 내용이 다르다. 예, 화재 현장에서는 네. 위에서 낙하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단하고 무겁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네. 순환구조용 헬멧은 물속에서 수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잠수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경량화되어 있는 좀 오. 가벼운 헬멧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위생복 소독 보관고라고 합니다. 화재 현장에 다녀오게 되면 방화복에 유해 물질들이나 독성 물질들 각종 축축한 것들도 많이 묻기 때문에 방화복 세탁을 한 후에 방화복을 건조를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독기를 거쳐야 좀 더 쾌적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장비가 설명 잘 해주셔서 제가 아는데 굉장히 무겁고 힘드신데 출동하셔서 다치시거나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예전에 화재 출동을 나가다가 어. 교통사고를 좀 크게 당해서 오, 이 쇄골이랑 이제 갈비뼈랑 크게 부러져서 그러셨구나. 재활 치료나 이런 6개월 이상 좀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거 통증이 많이 와요. 왜냐하면 폐가 계속 늑간신경을 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통증이 오고 나중에 비 오거나 좀 그럴 때 예. 신경통 비슷하게 저릿저릿한 증상들이 오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때는 조금씩 약을 드시고 좀 조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시 2차적으로 재골절이 와요. 아, 네, 그러니까 골다공증이나 요즘은 남성 골다공증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검사하시고 약 같은 것도 필요하면 비타민 D나 이런 것도 보충하시고 골절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것을 꾸준히 모니터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성 질환으로 예. 고통받으시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재활 기간이 오래 걸리면서 그쪽 부분을 쓰지를 않다 보니까 허리에 측만이 조금 온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아픈 곳을 피해서 반대쪽으로만 네, 앉다 그래요, 보니까 맞아요. 척추 쪽에 통증이 가끔 오시죠. 근데 대부분 그게 척추 쪽에 통증이 오시면 골반이 또 틀어져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더 객관적으로 엑스레이나 내용을 찍어보시고 자세 교정을 좀 잡으셔야 되지. 그게 만성적으로 굳어지면 정말 잡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긴장이 있는 부분의 근육, 인대 이런 부분들을 치료를 해주고 꾸준히 자세를 잡아줘야 그게 만성화로 가는 것들은 확실히 잡으실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몸이 유연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하시고 유산소 운동하시고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신 다음에 몸의 어떤 부분 때문에 측만이 더 가속화되고 문제가 있는지를 평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관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소방관이 되셨어요? 어렸을 적에 긴급구조 119라는 아, TV 프로그램 혹시 네. 기억하실런지 예, 예, 모르겠는데 예, 예.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소방관의 꿈을 키워서 여기까지 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방관이나 내용들 하시고 싶은 젊은 분들도 많고 그랬을 때 예. 조언이라든지 이런 말씀 해주실 건 있나요? 너무 시험이라는 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일상에서 해결해야 될 지식들 그리고 신체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합격을 한 후에 본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한다라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신다면 조금이라도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시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이 공부 자체가 있어야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간단한 얘기인데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가끔 이렇게 출동하시고 구조하시다 보면 일반인들에게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주셔서 부탁 말씀 해드릴 건 없나요?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지금 안전에 대한 홍보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안전에 대한 것들만 조금만 신경 써서 지켜만 주신다면 저희가 출동을 나가는 건 얼마든지 나가지만 본인들께서 아프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 부분만 지켜주신다면 저희는 그걸로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사이렌이 들리지 않나요? 여기 몇 년 됐어요. 이것도 하나의 스트레스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지금. 비슷한 소리 들리면은 하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선호하는 걸로 한 3번 바뀌었어. 며칠 전에는 달이 가장 크게 보이는 날 슈퍼문. 있었죠, 슈퍼문. 저 물이요, 바닷물이 완전히 카메라 앞까지 다 찼어. 오. 여기 대명항이고 대명항. 네. 저기 선박수리 하는 곳인데 바다 쪽으로 경사로 오거든요. 네. 근데 위에까지 바닷물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높이로 따지면 한 5, 6m 이상 되죠. 네, 그렇죠. 저 경사로 네. 김포가 정말 큰 지역이에요. 네. 굉장히 크죠. 네, 네. 굉장히 큰 지역. 예전에 검단까지 있었으면 엄청 크긴 죠. 사실은 김포가 검단뿐만이 아니라 계양, 지금의 김포공항 여기까지 다 김포 있잖아요. 땅이죠. 그래 김포공항이 된 건데. 네. 승선을 환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다목적용이라서요. 이렇게 의료 장비도 들고 갖추고 있고 필요할 때 이제 구급대원이 사가지고 구급함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은 오, 와, 이거 진짜 잘 돼 있네요. 저희가 배 안에서도 충분히 익수자라든가 상해를 당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게끔 이런 기본적인 장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예, 전부 수액도 다 갖춰져 있고, 예. 요건 키트, 스프린트 키트 이런 것도 있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혈당 측정기 돼 있고, 그리고 환자 동공반사나 내용도 확인할 수 있는 펜라이트. 펜라이트. 굉장히 신경외과 의사한테 중요한 기구거든요.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전기 충격기. 네, 심정지 왔을 때 전기 충격기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산소 포화도도 측정할 수 있게 모니터가 다 있어서 응급 환자가 승선하시더라도 최소한 환자의 상태를 완벽하게 모니터할 수 있는 장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아유, 저는 이렇게까지 저희 병원 구조 조장치보다 더 좋네요. 여기 요것들은 이게 엠브라 그러죠. 그렇죠. 환자 기도나 내용에 이걸 통해서 호흡이 약하신 분들한테 산소를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또 마스크, 산소 마스크 이게 다 돼 있네요. 사이즈별로 또 다 있고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역시 우리 순환구조제 최고입니다. 잘 장비가 이렇게 갖춰져 있어서 환자들 오거나 구조했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배 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항해사입니다. 아유,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그 신통박사 유튜브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봤습니다. 아까 그러셨어요? 아까 오신다고 해가지고. 우리 구독자시구나. 예, 오신다고 해가지고 예, 봤습니다. 신통박사 직열입니다. 저기가 무슨 대교죠? 저기는 전호교고요. 저게 관문인갑죠? 예, 저기 한강으로 나갈 수 있는 여기 한강 관문인데요. 예, 예. 아라뱃길도 있지만 저쪽 한강에서도 수신자나 아니면 뭐 실종자가 출동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관문을 이용해서 열고 저쪽으로 나가시는군요. 아, 그래서 길게 있는 게 그 관문 길이었군요. 맞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선박주유소라고 해가지고 예.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위쪽에 보면은 배 저렇게 정박돼 있는 것들이 예. 보통 선박 수리소입니다. 같이 어. 병행하고 있는데 한강관문 이게 지금 무전 나오는 게 이쪽으로 들어오는 그 배들이 한강 관문에다 연락을 하고 문을 아, 열어달라고 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저 앞에 있는 현대 크루저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오. 서해 바다까지 나갑니다. 예, 요거 하면 서해 바다잖아요. 예. 영종도 넘어가고 네네, 쭉 가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게 낙조 비슷하게 해서 장관이네요, 이게. 아, 예. 예. 해 넘어갈 때 보면은 예. 불도스름하게 지금 쫙그 노을이 집니다. 예. 소방대원 지금 이게 순환구조대가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12년 차고요. 강산이 한 번은 변했네요. 시간이 금방 지나더라고요. 배를 운행하시거나 하시는데 일하시기 힘든 날씨나 상황이나 조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 아라뱃길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태풍이 와도 여기 피항지라서 이런 파고의 위험성은 없는데 근데 한강은 좀 다르거든요. 수심도 여기보다 한 2배 이상, 3배 이상 오, 그렇게 깊어가지고 깊은 데가 있군요. 그런 데는 노을의 차이가 크거든요. 이 배는 괜찮지만 저기 저 앞에 있는 작은 가면은, 배. 예, 작은 배로 가면은 노을성 파도 때문에 위험하긴 합니다. 이 배 조종하고 하는데 가장 그 어려운 게 뭐예요? 소방 펌프차도 그렇지만 제가 잘못해서 제가 다치면 다행인데 같이 탄 사람도 같이 다치니까 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실수하면은 사고가 되니까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방차에서 소방정이 된 거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훨씬 이제 이게 좀 움직임도 더 있고 물이고 그런 것들이 조금은 네, 여기, 다른 상황이랄까요? 여기는 위험하죠. 왜냐하면 육지에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저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만약 고장 나버리면 저희가 가서 해야지 누구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만큼 배 정비랑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만성 통증이나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제가 이 배를 타면서 이게 서서 이렇게 운항을 했거든요. 지금 이게 괜찮은데 오래 타다 보면 흔들림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무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실 수 있죠. 예, 제 그 나이대 친구들보다는 좀 안 좋은 것 생성 같아요. 변화나 내용들이 많이 예, 오실 예.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무릎이 그렇게 틀어지게 되면 골반도 틀어지고 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골반이 얹혀져 있는 게 척추거든요. 측만이 네. 따라서 오실 겁니다. 왜냐면 네. 그게 보상작용이거든요. 뭔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통증 부위나 내용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병원에 가셔서 가볍게 그냥 엑스레이 한 장을 딱 찍어보면 그 기록이 딱 남거든요. 그리고 한 6개월이나 1년 있다 또 찍어보면 그 변화 수치나 내용들을 그 사진만 따라가도 훌륭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은 꼭 검사해 보시고 뭐 어떤 원인인가를 꼭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실 겁니다. 네네. 그래야 또 위험에 빠진 시민들, 아, 예, 김포 시민들 맞습니다. 얼른 구해주시고 네, 또 맞습니다. 사고 현장에 가셔서 좋은 일 하실 거예요. 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구하러 가시거나 뭐 출동하실 때 시민들한테 당부드리고 싶거나 이런 점이 있으셨다면 여기 저희는 늘 이렇게 사고 현장이나 뭐 이런 걸 많이 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 분들은 좀 위험한 일들을 소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디든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를 늘 생각을 하고 조심해서 그냥 안전하게 자기 몸을 챙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생활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구하러 가시는 분이라 사고가 나기보다는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같고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주목 한번 하시죠. 아, 네. 접안할게요. 오늘 제가 순환구조도 대원도 해보고 출동도 하고 상당히 색다르고 다양한 경험이었는데요. 김포 시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밤낮 없이 고생하시는 김포 순환구조대 대원 여러분께 정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일단 하시는 일이 너무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본인들 체력 관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